기업에서 얘기하는 인재상 글로 딱 쓰여진 건 없어요. 근데 그 기업 문화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과학적 분석, 돌다리로 두들겨보는 그런 기업 풍토 때문에 치밀하고 기획력 좋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좀 필요하는 것 같고, 삼성에 있다가 LG 가신 분들 얘기 들으면 삼성보다는 훨씬 조금 인간 냄새가 많이 좀 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고 계시는 대기업의 그 사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면접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면접 기술을 높인다는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면접 보시는 면접관들도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토해내주는 면접 팁은 사실은 정형화된 거예요. 이런 거죠. 네 상사가 너한테 불합리한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답, 그런 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건 오답인 거예요. GPT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답은 이런 거죠. 일단 충분한 소통을 한다. 소통을 하고도 상사가 그거를 얘기하게 되면 일단 따른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면접자가 상황을 만들어주고 좀 더 깊게 파고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익힌 공식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은 공부와 독서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학이 유리하냐, 일반 대학교가 유리하냐, 그거는 인성의 이슈는 아니고요, 기술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더라도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학 다녀왔다고 해서 무조건 뽑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 이부진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자제분이 순수 국내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틀렸다고 들었는데 수능을 꼭 그거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유학파 그러면 많이 우대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아무래도 쫓아가는 수준이었고,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최신의 학문을 많이 흡수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해외유학 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누구나 갑니다, 해외유학. 그래서 인사팀에서 해외유학 볼 때는요, 고등학교 성적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갔는지 해외, 그런 것까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피 수단으로 유학을 선택하는 거는 대기업 입사 또는 학력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별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과, 이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문과 학생은요, 진짜 입사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그 이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가 점점 기술이 필요하는, 또는 기술적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문과 학생들이 기술적 지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인식이 문과 학생은 그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이공계에서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을 좀 덜 뽑게 됩니다. 대기업 면접할 때 고정적으로 나온 질문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다르니까. 그러나 반드시 나오는 패턴은 있을 겁니다. 일단 자기의 경력과 자기소개서가 기초가 됩니다. 경력이나 자소서 쭉 보고 바로 질문 던지기 때문에 결국 모든 대화는 자기 경력, 그중에서 특히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패턴 1이고요. 패턴 2는 면접관은 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걸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이 뭐겠어요? 허점을 찾는 거예요. 자소서 속의 허점을 찾는 질문을 할 겁니다.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대답하면 그걸로 끄덕끄덕하는 면접관은 잘 못하시는 분이고요. 저 같은 분을 만나면 아마 대답을 하면 또 그 대답을 기준으로 질문을 해서 한 4단계 정도는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다 들통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인사팀 내에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력고사 기준으로 볼 때 아마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업마다 비밀이니까 아마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걸 통과하고 들어온 면접자들의 경우에는 거기서부터는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이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도 기술이 늘거든요. 어떤 자격증이 좋은 자격증인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성취인지, 그냥 설렁설렁해서 만들어진 종이 조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다, 도움 안 됩니다. 그거는 본업을 소홀히 하고 거치장만 화려하게 하려고 했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본업도 잘했으면 능력 있는 친구네, 그럼 또 이런 오해받을 수 있어요. 교우 가기에는 괜찮았을까? 그 많은 시간을. 그래서 자격증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전력을 투구할 수 있는 거, 진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 그런 자격증에 집중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취준생 여러분, 지금도 스펙을 쌓고 계시나요? 스펙을 쌓지 마십시오. 그럼 뭘 쌓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채워나가십시오. 스펙을 쌓는다는 목적과 내 인생을 충실하게 만드는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동의 결과로 나올 겁니다. 나를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은 그 결과를 드러내는 자리일 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취준생 여러분, 화이팅!